우선 세 분이 각자 자기의 좀 소개를 좀 부탁드릴게요. 먼저 제 옆에 계신 이지연 디자이너님부터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현대 외장 디자인 1팀에서 그 외장 디자인 업무를 주로 하고 있고요. 그 자동차 외관을 담당하고 있는데 그 현대자동차의 다양한 지역의 다양한 세그먼트들의 그 외관 디자인을 지금 맡고 있습니다. 우리 팀에서는 그 초기 단계에 스케치 단계를 거쳐서 그다음 디지털 디자인, 그다음에 그렇게 3천을 구현한 후에 그 클레이 모델을 저희들이 제작을 하고요. 실제 자동차와 같은 그 1대1 그런 사이즈의 클레이 모델을 제작해서 품평을 받고 이런 과정의 업무를 하고 있는 외장 디자이너입니다. 네, 지금 화면에 나오고 계신 그냥 우리가 흔히 말하는 자동차 디자인이라고 했을 때 외관을 디자인하시는 담당이셨고요. 다음에 신승현 디자이너님 한번 소개를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신승현이라고 하고요. 저는 8세대 소나타의 인테리어 디자인 업무를 담당했었고, 그 인테리어 디자인 업무 후에는 지금 이제 현대 디자인 디지털 팀이라는 곳에서 외장 디자인 카스 업무 전반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그 소나타의 내외장 칼라 및 소재를 담당하고 있는 이종근 책임연구원입니다. 그 자동차의 내외관의 형상이나 컨셉에 부합되는 칼라 및 소재를 제안하고 양산까지 팔로우업을 하고 있는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네, 각자 이제 본인 소개를 해주셨는데 외관 디자인, 그 다음에 내부 디자인, 그리고 색과 소재를 디자인하신 분으로서 저희가 잘 기억을 하고서 말씀을 들으면 조금 더 이해가 쉬우실 거예요. 소나타에 대한 추억을 좀 여쭤보려고 하는데, 소나타라는 차가 워낙에 한국에서 갖는 어떤 역사, 가치, 위치가 있다 보니까 소나타와의 어떤 기억이나 그런 인연, 그런 것들이 없으신 분은 아마 없을 것 같은데 세 분은 소나타와 어떤 인연을 갖고 계신지 좀 여쭤볼게요. 네, 저 같은 경우에는 저에게 있어서 그 소나타는 약간 아빠차. 제가 초등학교 때 아버지께서 소나타를 타셨는데요. 저한테는 지금도 사실은 소나타는 약간 아빠차로 기억되는 그런 차인데, 이번에 이렇게 특별한 계기로 이제는 약간 오빠차를 디자인하게 된 약간 외장 디자이너로서 지금 이제 그 소나타를 디자인한 디자이너로 아주 자부심이 강한 것 같습니다. 네, 준비하신 거예요. 아빠차, 오빠차. 네. 저는 이제 굉장히 시골에서 살았기 때문에 사실 세단이라는 걸 아예 접해볼 기회가 없고, 보통 이제 SUV나 승합차 이런 것만 타다가, 그러다가 이제 초등학교 첫 입학식 날 학교랑 이제 집이랑 걸어 다녔는데 거리가 꽤 멀었거든요. 걸어가는데 학교 선생님이 이제 한번 차를 태워주셨어요. 중간에 픽업을 해주셔가지고 세단을 그때 처음 타봤고, 그게 이제 소나타 1이었었는데 세단이 참 타기도 편하고 지상고가 낮다 보니까, 그리고 이제 승차감이 되게 좋구나, 이런 기억이 있습니다. 지금 화면에 나오는 게 소나타 1세대인가요? 네네. 저도 굉장히 오랜만에 봐서 옛날 차들이 보면 좀 뭔가 그들이 갖는 굉장히 아우라나 멋이 있는 것 같아요. 네. 이종근 디자이너. 저는 그 중학교 1학년 때 도덕 선생님께서 그 각진 아까 보셨는데요. 각진 1세대 소나타를 타고 다니셨어요. 그때 소나타를 처음 접했고요. 항상 그 수업이 끝나면 옆에서 이렇게 세차를 하시는 모습이 항상 아른거리는데요. 네, 그 정도로 소나타 그때 당시는 되게 저희한테는 드림카 이런 개념이었기 때문에요. 근데 그 다음에 2학년 때 거의 체육 선생님께서 그 2세대 소나타 2 있죠? 약간 유선형의 되게 이렇게 스포티한 느낌 그런 차인데요. 그 차를 이제 도덕 선생님 차 옆에 둔 거예요. 그때 그 도덕 선생님께서 그 실망스러운 그 눈빛을 아직까지 저는 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저한테는 그 유선형 디자인이 저한테는 상당히 멋져 보였고요. 저한테는 드림카라는 그런 존재였어요. 그리고 대학교 4학년 때 저희가 EF 소나타 오너 드라이버가 됐고요. 이게 저의 첫 차였어요. 그래서 저한테는 상당히 뜻이 깊습니다. 현대자동차의 디자이너분들이 되시려고 하셨는지 몰라도 굉장히 좀 지어낸 것 같은 정말 극적인 어떤 스토리들을 담았고, 저는 개인적으로 저희 집이
소니에서 바로 스텔라로 넘어갔어요. 그래서 소나타는 항상 남의 차로만 인식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약간 소나타에 대한 관심은 조금 멀었는데 이번 행사를 계기로 이번에 이렇게 DNA8을 보니까 와 이거는 그 전에 소나타가 아닌데 약간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하면서 굉장히 관심을 앞으로 갖게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번 신형 소나타의 이제 주요 핵심 키워드는 앞에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센셔스 스포티니스라는 것이에요. 근데 그 말이 굉장히 어렵죠. 그래서 이게 어떤 의미를 포함하고 있는지 한번 이지연 디자이너님께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네, 그 센슈얼 스포트니스는 아주 감각적이고 감성적인 그런 스포티함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 새로운 디자인 아이덴티티를 통해서 그 도로의 풍경을 좀 바꿔보고 싶었고요. 그리고 이 센슈얼 스포트니스 안에는 비율, 구조, 그다음 스타일링, 기술 이렇게 네 가지를 다 포함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네 가지를 아주 조화롭게 저희들 디자인을 해서 그 소나타에 좀 적용을 하게 됐고요. 한 번 더 이렇게 좀 쉽게 이해하면 감성적이고 감각적인 자동차 뭐 그렇게 소나타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준비한 화면이 있어서 한번 보시겠습니다. 우리는 전 세계 어느 도로에서든 현대차가 가질 수 있는 차별적이고 단일화된 디자인 언어를 수입하고자 합니다. 이는 고객이 갈망하는 감각적 디자인의 구현이자 고객의 라이프 스타일을 담아내는 스토리이기도 합니다. 센슈얼 스포티니스는 라인이라든가 쉐이 그런 시각적인 것의 이 이상의 어떤 컨셉을 가지고 있다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매혹적이고 스포티한 그런 캐릭터를 만들어서 진화를 할 때 어떻게 보면은 정말 나만의 아름다운 것을 소유하게 센슈어스 스포티니스는 고객의 라이프 스타일을 감각적이고 스포리한 차량 디자인으로 구현해내는 감성을 더한 스포리함이며 고객은 이를 통해 섹시함, 스포리함과 같은 본질적인 미에 대한 만족감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네, 센셔스 스포리니에 대해서 좀 이해되셨나요? 네. 네, 나레이션을 원어민이 했다는 걸 알 수 있죠. 아직은 좀 이해가 하기가 좀 어려우실 거예요. 네, 조금 더 계속 대화를 하면서 접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신형 소나타를 소개하면서 저희가 OX로 한번 알아보도록 해볼게요. 제가 드리는 질문에 해당 사항이 있으면 O나 X를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질문 주시겠어요? 변화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은 적이 있다. OX. 하나, 둘, 셋. 네. 같이 하셔도 괜찮아요. 네. 여기 세 분은 이제 다 O를 들어주셨어요. 네. 어떤 스트레스가 있으셨을까요? 이주 제 옆에서부터 한번 들어볼까요? 네, 저 같은 경우에는 그 8세대 소나타를 만들면서 그 새로운 변화 때문에 이제 스트레스를 받은 게 있는데 사실 제가 소나타를 시작할 때쯤 우리 디자인 센터장이신 지금 현재는 뭐 CDO지만 루크 동커볼케 부사장님 새로 오셨어요. 그리고 조금 있다가 이제 이상엽 전무님이 스타일링 담당으로 이제 부임하시게 됐는데 그 전까지 제가 알고 있던 현대자동차의 그런 여러 가지 철학, 여러 가지 디자인했던 뭐 여러 가지 방법들이 완전히 180도 이제 바뀌어가지고 이분들이 요구하는 어떤 디자인 철학, 그 디자인 뭐 방향 이런 게 너무 많이 달랐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맞추면서 외장 디자인 한다는 게 좀 가장 스트레스였던 것 같습니다. 네. 사실 뭐 일반적인 소비자 입장에서는 새로운 차 나왔네, 새로운 차 나왔네 그냥 이렇게 보실 수 있지만 아마 한 사람의 또 회사원 직원으로서는 큰 변화를 따라가야 되는 입장에서 굉장히 큰 스트레스가 있으셨을 것 같아요. 네. 뭐 내장 디자인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보통 외장 디자인을 많이 따라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외장 디자인이 요번에 이제 DNA8 소나타 8세대가 나오면서 이런 스포티한 외관을 위해서 캐빈이 뒤쪽으로 굉장히 많이 밀렸습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게 현대차의 장점 중 하나가 이 넓은 실내, 뭐라고 해야 되지? 차종 대비 넓은 실내를 뽑아내는 게 굉장히 큰 이제 저희가 갖고 있는 메리트인데 그 안에서 제한 안에서 넓은 또 실내 공간과 디자인을 동시에 이제 충족시켜야 하는 그런 어려움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자꾸 이제 내장 디자인 하셔가지고 제가 자꾸 내장이 여기 창자 막 이런 거 얘기하는 죄송합니다. 제가 요즘 좀 거친 영화를 많이 봐가지고
이종근 디자이너님의 한번 네. 얘기를 들어볼게요. 저는 7세대 소나타부터요. 지금 현재 신형 소나타까지 내장 칼라를 담당하게 하고 있고요. 근데 거의 뭐 5년 동안 스트레스를 항상 받았던 것 같고요. 그 가장 중요한 게 이제 디자이너라고 하면은 그 고급 소재를 써서 내장이나 외장을 상당히 고급스럽게 만드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근데 이제 소나타는 이제 중형 세단이잖아요. 그 원가에 맞게 그 원가에 맞는 소재와 이런 컬러를 적용하면서도 되게 고급스러워 보여야 한다는 그런 압박감 때문에 상당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습니다. 네. 그래도 오늘은 스트레스를 조금 가라앉히시고 네, 밝게 웃으면서 진행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지연 디자이너님이 좀 대표로 이번 8세대 소나타 디자인 변화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무엇인지 좀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그 소나타 하면 현대자동차의 가장 그 상징적인 모델, 뭐 저희들 그 얘기는 좀 키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 이전 소나타가 약간 좀 노멀한 그런 어떤 소나타로 나왔기 때문에 이번 DNA8에서는 기존의 소나타를 뛰어넘어서 정말 그런 갖고 싶은 그런 소나타를 한번 개발을 해보자, 그렇게 해서 이제 저희들이 좀 출발을 했었고요. 그 결과로 현재 그 현대 그 우리 디자인 센터의 새로운 아이덴티티인 센슈얼 스포티니스를 저희들이 이렇게 이번에 나타낼 수 있게 되었고, 그 전에 저희들이 이제 플루이딕 스컬프처라는 그 디자인 기조로 저희 디자인을 했었는데, 그 플루이딕 스컬프처는 약간 생명력, 자연의 생명력 뭐 이런 부분에서 좀 디자인이 시작됐다면, 센슈얼 스포티니스는 비율, 구조, 뭐 기술, 그다음 스타일링, 이렇게 네 가지의 그 요소를 가지고 지금 저희들이 디자인을 지금 하게 됐고요. 이 네 가지 요소를 바탕으로 좀 감성적인 그런 감성을 더한 스포티함을 이번 소나타에 좀 나타낼 수 있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사실 DNA8이라는 이 모델은 소나타라고 하는 34년 역사에서의 한 부분을 차지하잖아요. 그래서 새로운 차지만 또 이전의 어떤 유산, 자산을 같이 잘 버무려야 되는 그런 과제가 있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새로운 프로젝트를 진행하시면서 약간 소나타의 그 아이덴티티에 더 방점을 두신 건지, 아니면 새로운 느낌, 새로운 어떤 개성을 표현하게 되겠다, 이것에 더 방점을 두셨는지 좀 궁금해요. 네, 그 기존 소나타에서 가지고 온 건 저희들 6세대 YF 소나타 때의 그런 스포티함을 이번에 좀 많이 가지고 왔고요. 대표적인 우리 패밀리 세단이라는 기존 소나타 이미지에서 좀 벗어나서 정말 스포티하고 정말 섹시한 자동차를 제 디자인에 한번 만들어서 이건 세대를 아우르는 누구라도 갖고 싶은 뭐 그런 차를 좀 만들려고 디자인을 좀 많이 노력을 했어요. 그래서 그 이번 소나타에서 아마 오늘도 많이 보셨겠지만 바디 실루엣과 그런 볼륨을 보면 누가 봐도 아마 조금 아름답다 이런 거 아마 느끼실 수 있었을 것 같습니다. 지금 화면 보시면 디자이너분께서 말씀하셨던 것들이 다 영상으로 보여지고 있는데 이해를 더 도우실 것 같습니다. 사실 일반적으로 세단이라고 하면 이제 4도어를 많이 생각을 하잖아요. 그냥 문 4개가 달린 평범한 트렁크가 있고 앞에 보닛이 있는. 근데 DNA8은 가장 먼저 보시고 아마 이거 좀 세단하고 좀 다른데? 라고 느끼셨을 거예요. 그게 뒷부분이 살짝 이렇게 날렵하게 떨어지는 쿠페 스타일의 어떤 그런 모델인데, 그렇게 쿠페 스타일을 좀 가져온 그런 이유가 있을까요? 이번 8세대 소나타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새로운 그 N3 플랫폼이라고 새로운 플랫폼을 저희들이 적용을 했어요. 그래서 그 전까지 LF까지는 저희들이 예전 2세대 그런 플랫폼을 적용을 했었는데, 이번 8세대 소나타에서는 완벽하게 다른 그런 플랫폼을 저희들이 적용을 했고요. 좀 쉽게 이야기하면 저희들 뼈대까지 전부 다 이렇게 바꿨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2세대 플랫폼에서 그 6, 7세대 소나타가 약간 우주선처럼 그런 캣포드 스타일이었다면, 이번 3세대 완벽하게 그 바뀐 3세대 플랫폼은 약간 캐빈이 좀 뒤쪽으로 가서 무게 중심이 좀 뒤쪽에 있는 포도 쿠페 스타일을 저희들이 구현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 어떤 새로운 집을 짓는데 그 집의 뼈대까지도 살짝 더 새롭게 만들었다고 이해하면 될까요? 네, 맞습니다. 확장시키고 완벽하게 다 새로운 뼈대로 층고도 좀 건물을 변화시키고. 지어서 네. 정말 신차인 거죠. DNA에서. 네.
오늘 행사 진행하기 전에 일찍 오신 분들은 보셨을 텐데 저 뒤에도 플랫폼이 놓여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가서 보시면 확인이 어려우실 거예요. 왜냐하면 플랫폼이 굉장히 눈에 띄지 않게 변해 있어요. 그래서 눈으로 보고서 그걸 발견하기는 힘드시지만 아마 나중에 오너 드라이브 하셔서 주행을 하시게 되면 조금 더 이래서 이게 넓어지고 낮아졌다는 거구나라고 하는 것을 느끼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신승현 디자이너님한테 이번에 한번 질문을 드릴게요. 네. 네. 소나타의 그 내부 디자인, 내장 디자인에 대해서 어떤 변화가 있는지 좀 말씀해 주세요. 일반적으로 이제 실내에는 외장을 따라가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외장 디자인이 이번에 8세대가 굉장히 다이나믹하고 좀 스포티한 형상이었기 때문에 내장도 이제 비슷하게 저희가 이제 따라가려고 했는데 아무래도 소나타라고 하는 차가 이제 또 국내를 대표하는 중형 세단이다 보니까 그 안에서 이제 뭐 조금 뭐라고 해야 될까요? 정제된 모습으로 좀 더 저희가 다듬기 위해서 굉장히 많이 노력을 했고 또 이제 운전자와 동승자에게 좀 편안하고 안락한 세단에 샀다 뭐 이런 거를 느끼게 하기 위해서 실내 디자인 하는데 굉장히 많이 공을 들였습니다. 혹자는 그렇죠. 뭐 그런 말을 하죠. 자동차를 이제 밖에서 보는 것도 좋지만 사실은 제일 많은 시간을 보내는 건 안에서이기 때문에 실내 디자인은 정말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라고 말을 하기도 해요. 조금 되게 또 어려운 단어를 사용하셔서 인터뷰를 하셔서 제가 질문 드릴게요. 센시어스 스포티니스를 라이트 아키텍처라는 디자인 언어로 구현하고자 했습니다라고 하셨는데 정말 어려워요. 그게 무슨 뜻이죠? 이게 라이트라는 게 의미가 여러 가지잖아요. 뭐 가볍다 이런 의미도 있고 또 빛이라는 의미도 있는데 일단 이제 면과 선 이외에 저희가 빛을 내부 요소로 이용을 해서 잠시 이제 일어나서 설명을 한번 드려볼게요. 이쪽에 이제 아래쪽으로 크롬 가니시 아래쪽으로 무드램프가 들어와요. 그래서 이게 나중에 뭐 실제로 한번 타보셨던 분들은 아실 수 있겠지만 64세까지 앰비언트 라이트 조정이 가능하고 이게 라이트가 딱 들어오면서 공중에 이 크래시 패드 부분이 약간 플로팅 돼 보이는 그런 느낌을 주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저희가 빛과 함께 라이트해 보이는 가벼워 보이는 인테리어를 구현하려고 굉장히 많이 노력을 했고요. 아마 뭐 데이트 하시거나 이럴 때 무드등 한번 써보시면 효과가 굉장히 좋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도 좀 개인적으로 듭니다. 네, 이게 집 같은 편안함이라고 보통 말을 하는 그런 표현이 약간 구체적으로 어떤 건가요? 라고 하면 이런 것들을 예로 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실 우리가 디자인에서는 지금 외관을 봤고 내부를 봤는데 또 되게 중요한 요소가 있어요. 컬러 그리고 소재. 그것은 이제 직접적으로 만져보거나 내 눈앞에서 봤을 때 느껴지는 어떤 힘 같은 게 있을 거고 차이가 있을 텐데 이종근 디자이너님에게 한번 여쭤볼게요. 이번에 소나타 외장 컬러가 8종이죠? 네. 그리고 이제 블랙과 화이트 크림을 제외한 나머지 6종은 새롭게 추가된 컬러이고 특히 이제 옐로우하고 레드가 굉장히 강렬해가지고 더 눈에 띄는데 이런 파격적인 컬러를 사용하게 된 계기가 있나요? 네. 그 신형 소나타는 보시다시피 한층 젊어졌고요. 그 예전에 뭐 전형적인 세단의 그런 느낌보다는 약간 좀 젊은 감성의 약간 스포티한 그런 거를 반영하기 위해서요. 3코트에 고체대 플레임 레드와 그리고 파워풀한 글루인 옐로우를 적용을 했고요. 처음에는 이 컬러를 적용한다고 했을 때 상당히 우려가 많았었어요. 이거를 적용해도 되나 세단에. 근데 이제 많은 분석과 이렇게 토론을 걸쳐가지고요. 최종 과격하게 변신을 시도를 했습니다. 사실 컬러나 소재가 아무래도 이제 조금은 관심에서 좀 먼 이유는 직접 봤을 때만 이게 느끼는 거라서일 것 같아요. 그래서 레드가 어떻게 변했다는 건지 한번 이종근 디자이너님께서 직접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 실물인데요. 보시면은 왼쪽 게 지금 현재 양산하고 있는 조금 더 높이 소나타.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보이시나요? 네, 왼쪽 게 지금 현재 양산하고 있는 LF 소나타 레드고요. 오른쪽 게 지금 3코트의 플레임 레드입니다. 보시는 거 제 비교되시나요? 네.
지금 투코트 같은 경우는 이 채도를 높이는데 한계가 있어요. 근데 쓰리코트 플레임 레드 같은 경우는 약간 좀 그 채도도 높일 수 있으면서도 약간 풍부한 색감을 낼 수 있어서 그 소나타의 약간 스포티한 그런 감성을 한층 더 높일 수가 있습니다. 직접 한번 네. 직접 한번 보시겠어요? 네. 나중에 주시는 거예요? 네, 반납하셔야 하시지 합니다. 마시고요. 직접 이제 옆에다 놓고서 비교해 보면 같은 우리는 레드라고 표현하지만 굉장히 다르구나 그런 거를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사실 파격적이라는 말을 많이 하셨는데 네. 보통 자동차 업계가 굉장히 보수적인 걸로 많이 알려져 있잖아요. 그래서 이 정도의 시도도 아주 큰 많은 난관을 좀 거치셨을 것 같은데 네. 그 어떤 좀 우려가 있었었나요? 네, 맞습니다. 이 쓰리코트 플레임 레드를 적용하는 데는 좀 많이 힘들었고요. 왜냐하면 보통 프리미엄 브랜드나 뭐 제네시스급에서 이런 쓰리코트 컬러를 많이 적용하고 있어요. 근데 이런 중형 세단에 이런 쓰리코트 적용하는 것 자체가 상당한 그 도전이었거든요. 보통 공장에서도 많이 반대를 했었고요. 근데 보통 쓰리코트를 적용하기 위해서는요, 그 공장에서 탱크라고 하는데요, 탱크를 3개를 써야 돼요. 근데 기본적으로 뭐 기본 컬러 같은 경우는 한 컬러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하나의 탱크만 필요하는데 그 과감하게 이제 탱크 2개를 비워가면서까지 이런 무리한 시도를 했던 거거든요. 그만큼 소나타가 저희한테는 상당히 중요한 차종이고요. 네. 사실 이제 자동차에 컬러를 입혔다고 그러면 한 번만 입히는 것 같은데 도료 탱크를 3개 썼다는 게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게 많이 드문 일이고 되게 힘든 건가요? 그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보통 프리미엄 브랜드에서나 쓸 수 있는 컬러고요. 그 3번 코팅을 했다는 거는 기본적으로 메탈 베이스의 레드를 한번 뿌리고요. 그 위에다가 약간 나노 레드 알루를 한 번 더 도장을 하고 그 위에 이제 클리어가 올라가는 공법인데요. 도장 퀄리티뿐만 아니라 이 밑에서 배어 나오는 컬러의 그 풍부한 그런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뭐 그 직접 다 보시면 그런 감성을 느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전에 그 영상을 보시면 이제 레드 컬러를 더 느끼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예전에 이탈리아 자동차들을 이제 분해를 해보면 컬러가 층을 이룰 만큼 두껍게 칠해져 있다는 얘기를 들었었거든요. 그래서 이번 소나타도 그런 아주 좀 더 프리미엄한 차량과 같은 수준의 도색을 했다라고 저희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OX 퀴즈를 이제 준비하면서 잠시 영상을 한번 보실게요. 디자인은 명확하게 고객 경험에 전념한 디자인이어야 합니다. Today we have a change of paradigm, change of society, change of consumption mode. Customers don't buy a product, they buy a story. They buy something that relates to them. 고객들의 요구사항 그런 것들을 저희가 UX 관점에서 좀 발굴하고 그리고 이동하는 그 시간과 공간을 최대한 이렇게 활용할 수 있는 어떤 이런 현대 자동차만의 어떤 이런 차별화를 저희가 가져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스타일링 디자인을 지향했던 고객들의 미적 열망에 대한 것을 넘어 이제는 센슈어스 스포티네스, 보이는 것 이상의 감성적인 가치를 디자인에 담아냄으로써 특별한 고객들의 삶 곳곳에 새로운 가치를 제공할 수 있는 라이프스타일 기반의 디자인을 하고자 합니다. 센슈어스 스포레네스 저 나레이션 누가 한지 아시겠어요? 네. 화면에 잠깐 나오는데 임상아 씨가 하신 거라고 들었습니다. 네. 그래서 발음이 굉장히 좋으신 것 같아요. 사실 저는 제가 예전에 어떤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고 잡지를 만들 때 굉장히 성공적인 어떤 결과를 내면서 뿌듯하지 않냐라는 주변의 얘기를 많이 들으면 그냥 그 부담과 압박감, 스트레스 때문에 그렇게 많이 즐기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런 영상들을 보시면 세 분은 어떤 마음이 드시는지 좀 궁금해요. 이렇게 많은 분들이 본인의 결과물을 보기 위해서 오셨으니까 뿌듯하실지 아니면 너무 힘들었어라고 생각이 드실지 네, 어떠신가요? 네, 저 같은 경우에는 오늘 이렇게 영상을 보니까 같이 일했던 우리 그룹원들이 사실 많이 생각이 나요. 제가 그 디자인 소나타를 이렇게 총괄하면서 그 우리 막내부터 우리 그 뭐 대리, 그다음 또 다른 그런
연구원들과 수많은 그런 아이디어를 좀 공유를 하고 엎치락뒤치락 하면서 이렇게 소나타를 만들었었는데 그 그룹원들이 가장 생각이 많이 나는 것 같습니다. 아버님 같은 감사합니다. 그러면 네, 신승현 디자이너. 저 같은 경우에는 여기 뭐 물론 지금 취업준비생분들도 많이 대학생분들이나 와 계실 것 같은데 제가 현대를 사수를 해서 들어왔어요. 힘들게 생활을 좀 하다가 회사에 와서 이제 중요 프로젝트를 하면서 이렇게 차가 양산되는 걸 보니까 너무 좀 가슴이 벅차오르고 개인적으로 정말 뭐 굉장히 영광스러운 그런 일들을 하면서 너무 행복했던 것 같아요. 그냥 그 모든 과정들이. 네, 이중근 디자이너님 어떠셨어요? 네, 저도 이 영상을 보니까요 좀 힘들었던 그게 딱 스쳐 지나가는 것 같고요. 항상 그 연구소에서 차를 보다가 이제 런칭을 했잖아요. 런칭한 차를 보니까 되게 가슴이 뿌듯합니다. 네, 그래도 이렇게 눈물 흘리시거나 그러시는 분은 눈물까지. 계속해서 OX 퀴즈를 한번 진행을 해볼게요. 다음 OX 질문 보여주세요. 유행보단 편의성과 실용성에 신경을 더 많이 썼다. OX 하나 둘 셋. 뭐죠? 두 분이 중간 세모, 네. 한 분이 사수 디자이너께서 O를 주셨어요. 네, 그럼 일단 세모 드신 이지연 디자인부터 한번 이유를 들어볼까요? 네, 그 외장 디자인 같은 경우에는 약간 트렌드와 그 실용성 둘 다 이렇게 좀 고려를 했었고요. 멋진 비례를 유지를 해야 되지만 또 그 실내 공간도 저희들 확보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트렌드와 좀 실용성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아야 되는 그런 부분 때문에 저희들 좀 고민을 많이 했던 것 같네요. 그래서 세모를 들었습니다. 네. 그러면 또 다른 세모를 드셨던 칼라는 그 트렌드랑 상당히 연관이 많은데요. 그래서 유행을 따라가면서 또 칼라 같은 경우는 유행뿐만 아니라 그 실용성도 겸비를 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소나타의 외장 칼라를 보시면은요, 약간 실용성 측면에서는 뭐 그레이 칼라를 보시면 햄턴 그레이, 러턴 그레이, 그리고 이제 시머링 실버 이렇게 고객들이 선호하는 칼라를 상당히 많이 초이스를 줄 수 있게 했고요. 그리고 또 유니크한 칼라 뭐 플레임 레드나 글로잉 옐로우 같은 경우는 약간 젊은 감성, 약간 스포티한 젊은 층한테 이렇게 어필할 수 있는 칼라로 제안이 됐던 걸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네, 혼자 오를 드셨는데 혼자 지금 네, 입은 컬러도 혼자서만 다른 걸 입으셨어요. 근데 오늘 이 행사를 위해서 새로 사셨다고. 네. 내장 디자인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SBW를 적용을 했는데 SBW 뭐 추후에 또 화면에서 설명을 드리겠지만 적용을 하면서 이제 아무래도 콘솔 공간 활용성이 굉장히 많이 증대가 됐어요. 그래서 앞쪽 트레이도 콘솔 쪽 보시면 앞쪽 트레이도 공간이 굉장히 전작 대비 넓어졌고 우측에 이제 SBW 오른쪽으로 라지 컵홀더가 2개가 들어갑니다. 콘솔 쪽에. 그러면서 아무래도 좀 실용성을 좀 저희가 많이 생각을 하면서 디자인을 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편의성과 실용성에 대한 얘기들을 많이 해주셨는데 뒷부분이 사실 굉장히 눈에 많이 들어오잖아요. 근데 뒤를 돌아가서 보면 램프가 굉장히 좀 그런 거를 이제 리어 램프를 하나로 있는 바 형태라고 하는데 그런 형태의 디자인으로 이제 보여졌어요. 근데 사실 그런 디자인이 요즘에 좀 인기를 끌고 있는 모델들한테서 많이 볼 수 있는 그런 저기 불이 들어오는 저 라인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저런 디자인을 트렌드라고 봐야 되는 건지 아니면 조금 그런 거와는 별개로 DNA만의 어떤 컬러를 위해서 저 디자인을 차용하신 건지 좀 궁금해요. 네, 그 최근 리어 램프를 좀 있는 자동차 브랜드들이 좀 많은데요. 이런 디자인이 하나의 그런 트렌드라고 생각되진 않고요. 그 차마다 약간 각각의 그런 특징, 그 컨셉에 따라 이렇게 그렇게 디자인이 되었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저희 DN8 같은 경우에도 지금 저 부분이 그 리어 스포일러 제가 앞에 나가서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제가 그 아주 초기에 실제 개발했던 그 스케치인데요. 제가 이 DNA 같은 경우에 초기에 그 패밀리 세단이 아니라 완벽하게 그 스포티한 그런 세단을 구상을 했기 때문에 그 스포츠카에 보시면 이런 큰 대형 그런 스포일러 디자인이 있잖아요. 그 디자인을 그대로 이렇게 범퍼에 확 넣은 듯한 그런
디자인에서 초기에 좀 스케치 컨셉을 시작하게 됐고요. 저희들 같은 경우에 램프를 따로 이렇게 디자인을 하고 그때 억지로 이렇게 뭔가를 넣은 디자인이 아니라 이 형상 자체에서 뭔가 불을 켜보자. 그래서 나왔던 컨셉입니다. 네, 설명이 됐나요? 네. 보통 자동차의 인상이라고 하는 것들이 램프를 중심으로 표현을 하잖아요. 근데 이제 쉽게 얘기하면 아마 스포츠카의 날개라고 말하는 그 뿔 같은 것을 램프로도 이용하고 또 공학적으로도 적용을 했다라는 말씀으로 이해를 하면 될 것 같고, 네, 한마디 그리고 더. 또 하나 더 말씀드리자면 저희들 초반에 이렇게 좀 디자인을 어필을 했었는데 멀리서 보더라도 저 차는 현대차의 소나타구나 이렇게 고객들이 알 수 있게 그런 디자인을 저희들이 좀 넣었고요. 뭐 아시다시피 프론트에서도 그런 그 히든 라이팅, 그라데이션 히든 라이팅을 통해서 그 실내 운전자들이 룸미러로 봤을 때 뒤에서 따라오는 차가 소나타구나 이렇게 알 수 있게 저희들이 디자인을 했습니다. 사실 요즘에 길에서 보면 세단도 세단이지만 SUV나 그 이상의 어떤 크로스오버 카들이 정말 눈에 많이 띄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라이프 스타일의 변화 같은 것들 때문일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약간 이런 시장의 쏠림 현상 그런 안에서 세단을 디자인하는 입장은 어떤 영향을 미친다고 보실 수 있을까요? 네, 실제로 그 요즘 고객들이 삶의 질이 좀 많이 높아졌잖아요. 네. 그 주말에 뭐 여행도 많이 다니시고 캠핑도 많이 가시고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SUV나 그런 크로스오버 형태의 차들 많이 선호를 하시는데요. 그래도 분명히 그 세단을 이렇게 찾으시는 고객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정말 갖고 싶은 그런 소나타 그렇게 디자인을 저희들이 해서 이 세단 시장도 다시 부활을 시켜보자. 그래서 뭐 이 소나타에서는 아주 그런 의지를 가지고 디자인을 했었습니다. 네. 오늘 디자이너 세 분이 나오셨고 우리가 흔히 디자인이라고 하면 디자인 전공자거나 관심이 있는 분이 아닌 경우에 디자인은 그냥 뭔가 아름다움을 표현하는 역할을 하는 게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시겠지만 사실은 디자인이라는 게 굉장히 많은 공학을 이해해야 되고 기능을 더 업그레이드 시키는 역할로서 존재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소나타 디자인의 요소들 중에서 차량의 퍼포먼스, 기능을 향상시키는 것과 직결되는 요소들이 또 있을 것 같아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먼저 이지연 디자이너님께 여쭤볼게요. 일단 화면 나오는데 화면에서 제가 설명 한번 드려볼게요. 실제로 그 이번 D&A에서는 그 기존의 우리 세단에서 좀 벗어나서 아주 섹시한 스포츠카 같은 디자인을 저희들이 하려고 많이 노력했어요. 근데 그런 어떤 형상 자체만 디자인만 이렇게 스포티하거나 그런 스포츠카 같은 형상이 아니라 실제 그 주행 성능이라든지 공력이라든지 연비라든지 이런 부분까지 저희들이 좀 많이 고려를 했었고요. 혹시 다음 이미지 사이드 프로파일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먼저 사이드에서는 그 아주 유려한 그런 프로파일을 저희들이 최대한 좀 구현을 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어요. 그리고 이런 어떤 실루엣에서는 실제로 그 공력팀과 저희들이 계속 협업을 하면서 정말 공력의 그 바람이 정말 공력에 좋게끔 저희들이 그 공학적인 그 포인트를 지키면서 좀 디자인을 했고요. 여기도 보시면 기존 세단보다는 저희들이 이제 이탈각이라고 하는데 이 디파처 앵글을 아주 많이 그 올려서 그런 공력적인 부분 그런 부분에서 저희들이 좀 많이 신경을 썼습니다. 프론트도 한번 보여주실까요? 프론트에서는 이 부분이 저희들 그 여기 바람이 이쪽으로 또 유동이 들어가서 타이어 쪽으로 이렇게 바람이 빠지게 되는데요. 이 부분도 저희들이 좀 그런 부분 측면에서 디자인이 됐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리어 쪽도 한번 더 보여주실까요? 제가 조금 전에 그 리어 스포일러 형상에서 이렇게 리어 콤비 램프가 디자인이 됐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들은 디자인 형상만 그렇게 된 게 아니라 상단에 보시면 아주 작지만 이렇게 에어로 핀이라고 6개의 그 핀을 넣었었는데요. 사실 디자인 초기에는 이 핀 앞쪽에 이렇게 홀을 뚫고 아래쪽에다 이렇게 홀을 뚫어서 바람이 실제로 들어가고 아래쪽에서 나오게끔 이렇게 설계를 했었는데 그 비가 오면 이렇게 수밀 문제라든지 그런 부분 때문에 저희들이
저희들이 이렇게 핀을 세워가지고 좀 디자인을 했고요. 실제로 이 두 개의 핀을 합치면 그 공력이 저희들 뭐 1카운트라고 하는데 공력도 실질적으로 좀 도움이 되는 볼텍스 뭐 제너레이터라고 전문적으로 부르는데 그런 부분까지 형상뿐만 아니라 기능도 저희들이 디자인에 포함을 시켰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다음에 DNA에서 길거리에 보시면 막 그냥 보이시지 않을 것 같아요, 그치? 여기 그건데, 여기 그렇게 만들어진 건데 이렇게 보이실 것 같고 실내 디자인도 굉장히 많은 변화를 이번에 겪었는데 약간 또 혹자는 약간 팰리세이드의 실내와 약간 비슷한 거 아니냐라고 하는 그런 의견들이 또 있어요. 그래서 실내 디자인을 담당하신 디자이너님께서 그 차이를 한번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뭐 소나타의 실내는 중형 세단에 걸맞는 좀 더 고급스러운 그런 이미지를 내기 위해서 뭐 디테일이나 이런 소재도 굉장히 많은 차이점을 두려고 노력을 많이 했어요. 물론 이제 부품 저희가 이제 내부 유닛은 공용입니다. 공용이긴 하지만 이제 주변을 감싸는 스킨이 이제 팰리세이드 같은 부분은 무광, 소나타 같은 경우에는 좀 더 그런 중형 세단에 맞는 고급스러운 느낌을 내기 위해서 블랙 하이그로시 소재를 사용을 했고요. 네, 다음 네, 그리고 이거 디테일 부분이 굉장히 좀 신경을 많이 썼는데 일반적으로 여기 공조노브를 돌리는 세레이션을 보시면은 여기 손에 닿는 부분이 이렇게 포지티브로 튀어나와 있어요. 뭐라고 해야 되지? 접지력을 좀 더 좋게 하기 위해서. 근데 이제 저희는 좀 새롭게 시도를 한 게 형상적으로 이게 패턴이 나중에 모델에서 자세히 보시면 아시겠지만 다이아몬드 패턴이 들어가거든요. 약간 지오메트릭하고 그 알이 굉장히 세밀합니다. 그러면서도 약간 고급스러운 이미지와 함께 손에 닿았을 때 이제 사용성 또한 약간 충족시키기 위한 그 두 가지를 약간 동시에 좀 충족시킬 수 있는 디자인을 하기 위해서 커다란 부분도 뭐 물론 중요하지만 이런 세부적인 부분에도 굉장히 많은 공을 좀 들였고요. 네. 그리고 이제 클러스터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일반적으로 내장 디자인이 요즘에 전반적으로 클러스터나 뭐 들어가는 AVN이나 사이즈가 되게 커지는 추세예요. 그래서 12.3인치 이제 풀 디지털 디스플레이가 이제 들어가면서 제가 이제 모드에 따라서 이제 화면이 샥샥 바뀝니다. 되게 멋있게. 뭐 스포츠 모드면 갑자기 이렇게 무빙이 탁 있으면서 화면이 탁 전환이 되고요. 그러면서 이제 저희가 하고 싶었던 건 좀 더 이제 기존 모델을 대비해서 기존에 이제 아날로그 클러스터를 사용하다가 디지털로 쓰면서 이제 디자인 자유도가 좀 더 많이 올라가요. 그래서 UI 디자인을 하면서 저희가 좀 더 젊어 보이는 그런 디자인을 풀 디지털 디스플레이를 사용하면서 그런 것들이 이제 가능하게 됐던 거죠. 네, 그리고 AVN 또한 이제 10.25 이제 되게 커진 화면을 사용하면서 전반적으로 이제 뭐 디자인도 저희가 좀 더 멋있게 할 수 있고 사용성 측면에서도 이제 화면은 크면 클수록 굉장히 편리하잖아요. 네, 뭐 그런 부분도 있었고요. 뭐 포지티브 다이아몬드 막 이런 어려운 말씀을 하셨는데 그냥 버튼 주변에 오돌토돌해가지고 안 미끄러진다 그 말씀이신 것 자세히 같아요. 보시면은 굉장히 예쁩니다. 그리고 이제 기존 차에서 썼던 방식의 그런 뭐라고 해야 되지 솔루션이 아니기 때문에 한 번씩 보시면은 뭐 디자인을 좋아하시는 분들이든 아니면 일반적인 사용자분들이든 한번 좀 재밌게 봐주실 수 있는 부분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유닛이라고 표현하셨는데 어떤 그런 요소들, 부품들을 팰리세이드하고 전략적으로 같이 공유를 했기 때문에 이렇게 언뜻 보면 비슷한 느낌이 날 수 있는 건 거죠. 네, 하지만 이제 그게 안에 부품만 공유를 하지 주변 네. 디자인은 완전히 새로 하는 거기 때문에 네. 느낌이 사실 많이 다릅니다. 네, 잘 카피였다라는 그런 악플을 많이 받으셨던 것 같아요. 억울하셔가지고. 네. 아까 그 변속기 우리가 기어라고 말하는 부분이 버튼으로 되어 있는 거를 보셨을 거예요. 그걸 SBW라고 이제 어려운 말로 설명해 주셨는데 저런 변속기를 사실은 선택한다는 게 조금 쉽지 않았을 것 같아요. 저런 결정을 한다는 게 어떠셨나요? 일단 그 소나타라는 차량이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을 되게 대표하는 중형 세단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일단 항상 그런 압박감이 있는 것 같아요. 뭔가 새로운 기술을 보여줘야 되고 좀 더 진보된 디자인을 시도를 해야 되고 그런 걸 반영하기
이용하기 위해서 일단 SBW를 저희가 차용을 했고요. 이제 차용을 하면서 아무래도 굉장히 기존에 스틱을 쓰시던 분들은 조금 낯서실 수도 있어요. 이걸 사용하시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제 뭐 인간공학 부서라던가 저희가 뭐 패키지 안에 이제 설계 이제 내부 인테리어들 그 엔지니어들과 굉장히 그런 부분에 있어서 사용하는데 절대 이제 좀 불편함이 없이 편하게 사용하실 수 있게 이렇게 손으로 가볍게 이렇게 조작이 가능하니까 암레스트에 이렇게 팔을 올리시고 한번 써보시면 굉장히 편리하시다는 걸 느끼실 수 있고 몇 번 써보시면 사실 금방 적응이 돼요. 네. 아까 화면 봤을 때는 사실은 이제 그 클럿 기어가 제일 눈에 띄긴 했는데 그 밖에도 이게 뭐냐 그런 것들이 좀 많이 보여요. 새로운 되게 신기한 것들. 그래서 내부에 새롭게 시도한 장비들 그런 것들을 좀 더 설명 부탁드릴게요. 장비들이요? 또 뭐가 있을까요? 잠시만요. 아까 클러스터도 있었고 네, 대화면도 있었고 클러스터 같은 경우에는 뭐 좀 전에 설명드렸던 거와 같이 이제 뭐 자유도, 디자인 자유도와 뭐 이제 사용성 측면에서 훨씬 이제 저희가 좀 많은 시도들을 했다라는 생각이 들고 뭐 아무래도 디스플레이 사이즈 커진 게 굉장히 크지 않을까 일반 사용자분들한테는 네. 그렇지 않을까 생각이 네. 이번에 소나타가 실내 컬러가 4종으로 크게 발표가 됐어요. 그리고 전체적으로는 뭐 하이테크하고 고급스러운 분위기를 추구하고자 하셨다고 하는데 그런 컬러와 소재를 사용하신 좀 구체적인 계기를 좀 설명 부탁드릴게요. 저도 제가 허리 디스크가 있어서요. 제가 잠깐 쓸게요. 제가 소나타 내장에 좀 이번에 힘을 많이 썼고요. 그 인테리어를 보시면 그 대시보드라고 하죠. 그 대시보드에 보시면 그 기존 소나타나 이 경쟁차에서는 없는 인조가죽 감싸기를 적용을 했고요. 보시면 이제 장인이 한 땀 한 땀 수공한 것처럼 스티치가 리얼 스티치가 적용이 돼 있고요. 그리고 보시면은 이제 이 크롬프 있잖아요. 크롬프를 보시면은 그 리퀴드 크롬이라고 해서 기존에는 저희가 상당히 매트한 도금을 썼는데요. 여기 보시나요? 이게 소나타에 탁 탔을 때 크롬이 가운데로 좀 다르다. 네, 나오셔서 한번 네. 직접 한번 보시겠어요? 어떨까요? 혹시 이게 하나가 실버고요. 네. 하나는 크롬이거든요. 혹시 구분하실 수 있겠어요? 네, 드리는 거 아니니까 받으셔도 돼요. 괜찮습니다. 네. 크롬 하나하고 하나는 그 리퀴드 실버 페인트고요. 아마 구분이 힘드실 거예요. 아마 무게도 이렇게 보시고 색상도 보시고 그러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인테리어에서는 이제 최고급 트림에 이런 식으로 해서요. 나빠 가죽. 그러니까 중형 세단에서 나빠 가죽에 킬팅 조경이 조금 쉽지는 더 않거든요. 높이 높이 들어주시겠어요? 들까요? 보이시나요? 네, 제가 뒤에 키가 큰 줄 알고 이렇게 네, 보시면은 되게 디테일에 많이 신경을 썼어요. 네, 나빠 가죽에 약간 모던한 킬팅을 적용을 했고요. 보시면 여기 파이핑 보이시나요? 파이핑도 보시면 자세하게 보시면 그 약간 원단을 직조한 듯한 느낌 이런 식으로 해서 약간 디테일에 강조해가지고요. 인테리어의 약간 고급감을 한층 더 높여놨습니다. 그리고 아까 계속 SBW 얘기를 했었는데요. 이쪽 부위인데요. SBW 부위에는 이제 크롬이랑 블랙 하이그로시 그리고 약간 모던한 메탈릭 패턴을 적용해서요. 동급차보다는 상당히 고급스럽고 하이테크한 느낌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칼라는 샘플 보여드려야 딱 인지가 돼서요. 보시면은 이게 멜란지 니트라는 건데요. 보통은 저희 이제 경쟁사나 이런 데서도 멜란지 니트를 쓴 게 거의 없어요. 현대에서 이제 거의 처음으로 적용이 된 거고요. 제가 산타페를 담당하다 보니까 산타페에도 이거를 보신 분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상당히 내추럴하면서도 고급스러운 느낌을 만들 수 있고요. 인테리어에 앉았을 때 마치 되게 자연에 앉아있는 듯한 느낌? 이런 것을 좀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고가 차량과 조금은 더 중저가 차량이 물론 고급 부품을 쓰고 저가 부품을 쓰고 하기도 하지만 컬러에서도 되게 다른 사용을 하세요. 그래서 보통 프리미엄 차량들이 밝은 화이트 가까운 컬러들을 많이 쓰고 근데 이번에 소나타 같은 경우는
조금은 더 중저가의 브랜드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화이트에 가까운 컬러를 사용하게 됐는데 그것도 또한 파격적 시도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이유가 좀 궁금해요. 네, 저희 보통 현대 브랜드에서 그 베이지 컬러나 뭐 그레이 컬러를 쓰면은 명도가 한 40에서 55. 그러니까 0이 블랙이고요. 100을 이제 화이트로 봤을 때 그 그레이지 컬러 같은 경우는 거의 70 이상이에요. 거의 화이트 쪽으로 많이 접해 있는데 이걸 보시면은 과감한 시도였던 것 같아요. 보통 이렇게 오염성이나 이런 것 때문에 그 전에 이제 저희 현대 브랜드에서는 사용하기 되게 힘들었던 컬러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소나타가 워낙 중요한 차고 새로운 변신을 해야 하기 때문에 과감하게 적용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차량을 보면 당연히 해가 좀 덜 들어오거나 가려져서 어두운 부분이니까 어둡겠거니라고 생각했는데 말씀을 들어보면 그런 햇빛까지 고려해서 실제로 원단의 컬러가 어둡고 밝고 그런 차이를 줬다라는 것이 진짜 신기하게 좀 들렸어요. 근데 그러다 보면 약간 소재 선택 같은 것 아무래도 차량의 뭐 가격도 있을 거고 회사 안에서의 전략적인 부분도 있을 거고 소재 선택에 제약 같은 거 없었나요? 소재 선택에 제약이 있었는데 아까 제가 혹시 도금 샘플 아까 저기 보고 계시는데요. 원래는 그 소나타 인테리어에 리퀴드 크롬을 다 적용하고 싶었어요. 이제 디자이너 욕심이다 보니까 근데 약간 원가적인 문제가 있어서 하이트림은 어쩔 수 없이 실버로 가야 하는데 그렇다고 너무 칩해 보이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과감하게 시도했던 게 이제 투코트 리퀴드 실버를 적용한 거고요. 그게 보시면 지금 보시고 계시죠? 네, 어떤 게 도금인지 아시겠어요? 틀렸어요. 실버예요. 네, 그게 도금입니다. 네. 그 정도로 이게 디자이너가 이 하나 컬러를 개발하기 위해서요 상당히 디테일하게 혹시 깊게 하거든요. 지금 도금이라고 한 거를 이렇게 조금 높이 들어주실 수 있을까요? 뒤에 분들이 아직 못 보셔가지고 어떤 게 도금이죠? 네. 저게 도금이고 네. 이번에 DNA8에 적용된 게 이 모델. 거의 리퀴드 크롬이랑 거의 유사 수준으로 개발을 했고요. 저 같은 경우는 거의 3번의 테스트 때도 거의 페일이 났던 건데 이제 진짜 모든 재료나 뭐 협력업체에서 협업이 잘 돼가지고 네. 세 분한테 한번 같이 질문을 드리려고 해요. 네, 그래서 세 분이 아무래도 각자 영역이 있지만 조금 약간 같이 협업하고 코어하고 논의하다 보면 트러블 같은 게 있을 것 같은데 트러블이 있다. OX 하나 둘 셋. 네. 가장 간이 부은 우리 사수 이게 보시면 디자이너께서. 실내 디자인은 외장을 따라가요. 근데 이제 외장 디자인에서 벨트 라인이나 이런 거를 한번 수정을 하게 되면 뭐 위아래로 낮추거나 뒤로 밀거나 하면은 거기에 맞춰서 도어 트림을 디자인을 싹 다시 해야 됩니다. 그래서 금요일에 외장 디자인 벨트 라인 수정을 해요. 그러면 저는 이제 주말에 나와서 이틀 동안 이제 막 눈물을 흘리면서 이제 작업을 해야 되는데 여기 변경하신 분이 옆에 계셔가지고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진짜 수정 너무 많이 해가지고. 죄송해요. 두 분은 이제 회사 가서 해결하시고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면 가운데 신승현 디자이너님만 불만 있었던 걸로 하고 조금은 약간 이런 어떤 크리에이티브한 영역에서 이런 자리가 있으면 항상 나오는 질문이에요. 어떻게 영감 받으시나요? 네. 되게 막연한 질문인데 네. 이지연 디자이너님에게 어려운 질문을 드릴게요. 저희 외장 디자인 같은 경우에는 사실 그 클래식카에서 그런 디자인적인 영감을 많이 받게 되는데요. 지금 화면에도 나와 있는데 그 예전에 어떤 그런 기본을 이렇게 쫙 따라 자동차의 역사를 올라가다 보면 정말 그 장인들이 그 쇠를 두드리면서 만들었던 그 자연스러운 볼륨감, 실루엣, 아름다움 그런 부분에서 저희들이 좀 차용을 많이 하게 되고요. 저런 정말 아름다운 곡선 이런 부분에서 저희들이 외장 디자인 좀 많이 참고를 합니다. 그래서 가끔 클래식카를 보러 뭐 유럽의 여러 그런 좀 행사나 그런 부분도 가게 되고요. 실제로 이제 뭐 한국에도 있는 그런 클래식카도 가끔 보면서 영감을 받습니다.
같습니다. 네. 저렇게 어떤 우리의 기억에 남는 클래식카라고 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는데 한번 현대 룩이라는 것은 무엇일지 준비된 영상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동차 외관만 봐도 어떤 브랜드인지 알아볼 수 있도록 비슷한 외형의 차를 생산했던 이른바 패밀리 룩의 트렌드. 산시어스 스포트네스는 이러한 브랜드 중심의 디자인 전략에서 탈피하여 고객들의 라이프스타일에 맞춰 자신의 감성을 터치해줄 디자인 전략을 세웠습니다. 현대 룩은 마치 체스판 위의 킹, 퀸, 나이트, 비숍과 같은 모여있으면 한 팀인 걸 알 수 있지만 각자 고유한 역할과 그 역할에 따라 형상을 달리하는 것입니다. 센시어스 스포트네스라는 하나의 DNA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각각의 차마다 고유한 개성과 역할을 갖도록 디자인하는 현대 룩이라는 디자인 전략. 앞으로 현대 자동차 고객들은 센시어스 스포트네스를 통해 새로운 디자인을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현대 룩이라는 걸 조금 이해가 되셨나요? 어떤 같음 안에 다름이라고 하는 것들이 공존할 수 있는 그런 것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스포티하다라는 말들을 계속 썼는데 스포티하다라는 것을 얘기했을 때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세요? 여쭤보는 거예요. 우리 어린 학생은 스포티하다라고 하면 무슨 의미인 것 같아요? 응? 날카롭다. 날렵하다? 날카롭다. 네. 굉장히 정확하게 의미를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근데 같은 단어라고 해도 그 문화권에 따라서 단어를 이해하는 게 좀 다르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지연 디자이너님께서 좀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네, 금방 말씀 잘해주셨는데 아주 날렵하고 아주 운동감이 있고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우리 대한민국 고객들은 스포티를 그렇게 이해하고 계신데요. 실제로 제가 그 업무를 하면서 전 세계를 이렇게 다녀봤더니 중국에는 이 스포티함이 그 약간 럭셔리를 포함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중국 분들이 스포티하다고 느끼는 건 약간 아주 고급스럽고 럭셔리하고 이런 부분이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이렇게 유럽권에서는 그 스포티함을 좀 약간 아름답고 그런 부분, 그리고 아주 볼륨이 풍부한 그런 부분을 또 스포티라고 느끼더라고요. 그래서 이 스포티함이 전 세계적으로 좀 다르고 그런 부분들을 다 아울러서 이 좀 소나타에 좀 녹여서 저희 디자인을 했던 것 같습니다. 유럽 가서는 좀 단어 선택을 조심해야 되겠네요. 네. 스포티하다는 말을 함부로 쓰면 안 될 것 같아요. OX 퀴즈 한번 다시 저희 이어가 볼게요. 화면 질문 주세요. 들어갈 수 있었는데 손흥민 선수가 이제 질문을 드리는 건 아니고요. 소나타 디자인을 하면서 아쉬운 부분이 있었다. 이거 너무 아쉬워 하는 부분이 있을까요? 한 이지연 디자이너님께 한번 여쭤볼게요. 네. 사실 그 외장 디자인 같은 경우에는 양산 후에 이런 아쉬움을 얼마나 많이 줄일 수 있을까 그런 부분에 좀 저희들이 고민을 사실 많이 해요. 지금 저희들 DNA 같은 경우에는 프론트 그 램프에 보시면 그 DRL 그 라이팅 들어오는 그 부분이 가다가 좀 약간 아쉽게 좀 짧은 느낌이 있잖아요. 그 부분을 저희들 초기에는 훨씬 더 이렇게 길게 했었는데 여러 가지 그런 좀 충돌적인 부분, 법규적인 부분 그런 부분 때문에 지금 라인에서 멈출 수밖에 없었던 게 지금 좀 아쉬운 것 같네요. 네. 사실 직접 참여하신 분들로서는 그 아쉬움이 없어지진 않을 것 같아요. 아무리 해도 계속 아쉬울 수밖에 없는 것 같고. 다음 질문 보겠습니다. 내가 가장 사랑하는 나는 소나타가 제일 소중하고 애착이 간다. OX 하나 둘 셋. 네.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입사한 지 이제 5년 차인데 자동차를 보통 한번 개발하면은 개발 기간이 한 24개월, 한 2년 정도가 되죠. 근데 이제 지금 들어와서 두 번째 자동차가 이제 출시가 됐는데 그 중에서는 일단 가장 사랑스럽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네, 이종훈 디자이너님께서는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7세대 소나타도 했었고요. 네, 지금 신형 소나타도 했는데 신형 소나타는 상당히 제가 봤을 때 디자이너가 봤을 때 외형도 상당히 섹시하면서 스포티하게 잘 나온 것 같고요. 내장도 기존 소나타 대비 상당히 고급스러워지면서도 디테일에 신경을 많이 써가지고요. 네. 네, 두 분은 회사를 좀 더 길게 다니실 걸로. 네, 다음 질문 보겠습니다. 아, 수고했어. 돈. 민감한 질문입니다, 이거. 소나타가 잘 팔리면 나는 보너스를 사실 기대하고 있다. OX. 하나, 둘, 셋. 네. 이직이 많네요, 이직이. 네. 이전 디자인 네. 이유가 뭐죠? 제가 약간 뭐 이렇게 돈을 밝히는 사람처럼 좀 보여줄 수도 있는데 사실 여기서 지금 질문 중에 그 소나타 잘 팔리면 보너스를 생각하고 있다 이렇게 질문을 하셨잖아요. 저는 이 보너스보다 이 소나타가 좀 많이 팔려서 고객들한테 좀 사랑받는 그런 소나타가 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사실 오를 들었던 건데 저만 약간 좀 그냥 그렇게 훈훈하게 마무리하는 거고. 네, 소나타 디자인을 한 것에 대해서 스스로 자신을 평가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네, 세 분 다 한번 여쭤볼게요. 소나타 스스로 평가. 네, 저는 사실 이번에 좀 저희들이 노력한 만큼 그 소나타가 좀 아주 섹시하고 정말 고객들이 갖고 싶은 차가 아닐까 이렇게 좀 생각이 들어요. 사실 외장 디자이너 입장에서는 그런 좀 눈에 튀거나 약간 어색한 부분을 이렇게 디자인하면서 많이 있을 수 있는데 제가 느끼기에는 이번 소나타는 어떤 뷰에서 보더라도 그 약간 어색한 부분을 저희들이 좀 최대한 노력해서 많이 없앴기 때문에 이 소나타는 좀 그런 외장 디자인 측면에서는 좀 잘 나온 디자인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신승현 디자이너님. 그 예전에 제가 인터뷰했던 게 한번 네이버 자동차에 이렇게 메인에 한번 나와가지고 확인을 해보니까 댓글이 굉장히 많이 달렸더라고요. 막 수천 개가 달려서 확인을 했었는데 물론 이제 뭐 부정적으로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셨지만 대부분은 또 되게 내장 디자인 좋게 말씀해 주셔가지고 그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보람도 많이 느끼고 감사하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는. 제가 듣기로는 저 다른 의견이 있으시다고 6글자로 뭐 표현하시고 싶다고 하셨었는데 여섯 말이 글자요? 뭐 그냥 내가 디자인했어요 뭐 이렇게 줄여서 굉장히 관종스러운 답변을 네. 주셨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종근 디자이너님은 어떤 소감이실까요? 나도 참석했어요. 이 정도로. 저도 소나타를 평가하자고 하면은 지금까지 이렇게 막 섹시하고 스포티한 차는 없었던 것 같아요. 현대 소나타가 저는 이렇게 파격적으로 바뀔 거라는 생각을 못했었고요. 물론 이조제이 그렇게 많은 고생을 했던 것 같은데 그 인테리어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상당히 고급스럽고요. 인조가죽 감싸기나 거 지금 스티치 적용되는 것도 동급 차종에서는 이렇게 감히 적용할 수 없는 건데 과감하게 적용을 했기 때문에 저는 네. 아무래도 이제 디자이너 분들도 내가 만든 게 막 길거리 돌아다니고 사람들이 쓰고 그러면 댓글 보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거 보면서 이거는 참 너무 기쁘다라거나 아니면 내가 얘는 끝까지 쫓아가겠다라거나 뭐 그런 어떤 기억에 남는 반응이 있으셨을까요? 네.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블로그를 어떻게 하다가 모니터링을 하게 됐는데 그 후기를 이렇게 써주셨더라고요. 실제 차를 타보시고 제가 의도한 부분에 대해서 본인이 사용하면서 이렇게 디자인한 것 같다라고 말씀해주신 분이 계셨는데 너무 신기하고 되게 내가 디자인한 거 이렇게 의도를 알고 거기에 대해서 생각을 할 수가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너무 감사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네. 혹시 이전 디자이너님 네. 계신가요? 저는 가장 기분 좋았던 반응이 뭐 금방 신승현 연구원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우리가 의도했던 그런 부분들을 고객들이 이렇게 잘 이렇게 댓글이나 뭐 피드백 주실 때 잘 알아주셨을 때 좀 되게 좋았고요. 사실 가장 최근에 전 개인적으로 소나타 통해서 좀 좋았던 게 그 입사 동기가 있는데 지금 울산에서 근무를 하고 있어요. 울산.
현대자동차에서. 근데 그 친구가 예전에 한 14, 15년 전에 엄청 친하게 지내다가 지금까지 이제 연락을 안 하고 지내다가 이번에 이제 소나타를 통해서 이거 봤다면서 이렇게 연락이 왔었는데 그래서 약간 좀 감동을 좀 받았습니다. 네. 만나셨나요? 만나진 못했고요. 최근에 이렇게 연락은 하고 지내는데 좀 잃었던 친구를 다시 찾은 느낌? 혹시 뭐 차 싸게 살 수 있는 방법 네. 이종근 디자이너님. 네, 저는 최근에 보통 이 사내 메일로 개인 메일을 보내지 않거든요. 근데 아산 공장에 근무하시는 그 직원분이신데 그 자기는 지금 현재 하이브리드를 타고 있대요. 근데 그 소나타 하이브리드를 꼭 사고 싶은데 이 플레임 레드가 반영이 됐냐라고. 네. 그리고 저는 되게 감동받았어요. 이렇게 컬러에 관심이 있는 분을 만나기 쉽지 않거든요. 그리고 개인 메일로 그런 거를 이렇게 좀 요청하는 분이 거의 없거든요. 근데 그래서 네, 소나타 하이브리드가 곧 출시하는데요. 플레임 레드 반영됩니다. 네. 사실 댓글들도 그렇고 보면 이제는 그냥 일반적인 소비자분들의 수준도 예전과는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전문가들이 쓰는 그냥 말을 자연스럽게 알고 있고 그런 것들을 스스로 찾아서 피드백 주고 이런 경우들이 되게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럴수록 차는 더 수준이 높게 잘 나오겠죠. 이제 좀 다시 소프트한 질문들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분은 이제 쉬실 때나 또는 이제 일 이외에 어떤 취미 생활을 갖고 계신가요? 네, 이지연 디자이너님부터 한번 볼까요? 저 같은 경우에는 사실 시간이 나면 여행을 이렇게 좀 좋아해가지고요. 저도 거의 한 10년 전인데 그 스페인에 이렇게 놀러를 가서 저 당시엔 사실 왜 저기를 갔냐면 그 플루이딕 스컬프처가 그 디자인 아이덴티티이던 시절이었기 때문에 가장 그 플루이딕 스컬프처를 잘 나타낸 그 가우디의 그 작품 앞에서 좀 사진을 찍었었고요. 지금도 사실 시간이 나면 여기도 그 당시에 스페인이었습니다. 지금도 사실 제가 시간이 나면 가족들과 뭐 국내라든지 해외라든지 이렇게 여행을 가는 게 취미입니다. 이전 사진만 보여주시는 이유가 있나요? 사실 지금 사진들은 핸드폰에 있는데 네. 이 자료를 요구하실 때는 이제 회사였기 때문에 회사에서 이렇게 찾았던 이미지여서 그랬던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어느덧 마무리. 죄송해요. 제가 질문을 또 이어서 들어보겠습니다. 취미 생활 한번. 저는 취미가 이제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요리하는 걸 좋아해서 일단 뭐 베이킹 좀 하고요. 또 뭐 이렇게 요리 같은 거 되게 잘합니다. 두 분은 결혼을 하셨는데 저는 아직 싱글이거든요. 네, 그래서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맛있는 거 해먹고 싶고 그러니까 공부하는 거 되게 좋아해서 요리 공부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취미로 수채화 같은 거 그리고 글 쓰는 걸 좋아해서 올해 이제 독립출판으로 에세이북을 한번 써보는 게 제 목표인데 그림도 이렇게 그리고 혹시 아까 초반에 그 건담 사진도 직접 그리셨던 건가요? 아니요 그건 아니에요. 그거는 일러스트. 네, 그래서 이런 거 되게 좋아합니다. 글 쓰고 그림 그리고 이러면서 리프레시도 많이 하고요. 네. 좀 약간 직업과 연결된 그런 취미 생활인데 이종근 디자이너님은 어떤 취미 생활을 갖고 계세요? 저는 쉬는 시간에요. 보통 가구를 약간 디자인하고요. 직접 가서 DIY로 해서 만드는 일을 하고 있어요. 지금 제가 다 만든 거고요. 집에 지금 현재 디스플레이를 해놓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시계 같은 경우는 좀 약간 3D 입체감을 좀 만들고 싶었어요. 이렇게 나무로 좀 고급스럽게. 그래서 직접 무브먼트나 이런 걸 구입해서 직접 해보고요. 네. 그리고 또 하나의 취미는 이제 키가 크다 보니까 운동을 상당히 좋아해요. 그래서 이제 틈틈이 골프를 치고 있고요. 싱글입니다. 네, 싱글이 결혼 안 했다는 게 아니고요. 스코어가 싱글 치고 있습니다. 약간 자동차 디자인을 하셔서 뭐 레이싱 같은 거 막 이렇게 오토바이 이런 거 예상해 볼 수도 있는데 되게 또 의외예요. 아기자기하신 거를 취미생활로 갖고 계시기도 하고. 흔히 눈썹이라고 불리우는 헤드라이트 LED 라인은 어디서 영감을 받았나요? 그라데이션 히든 램프.
다른 차량에도 적용할 계획은 이렇게 최민수님께서 질문해 주셨어요. 최민수님 어디 계시죠? 네. 네. 이따가 리미티드 에디션 텀블러 그거 받아가시고요. 네. 질문은 어느 분이 하시죠? 제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지금 여기 흔히 눈썹이라고 불리우는 헤드라이트 LED 라인 어디서 영감을 받았나요? 사실 이제 스케치를 하다 보면 이번 뭐 DNAC나 향후에 나오는 우리 현대차들은 기존에는 저희들이 범퍼 부분에 그 DRL 라이팅을 많이 넣었었는데요. 그렇게 하면 우리 그 실내 운전자들이 룸미러로 보면 사실 잘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약간 상향으로 이렇게 포지션을 시켰고 향후에 나오는 그런 차들도 약간 조금 더 이렇게 상향해서 저희들이 그 DRL을 좀 포지션을 시킬 예정이고요. 여기서 사실 저희들은 그 라이트로 현대자동차를 알리기도 하고 멀리서 봤을 때 저 차는 현대 브랜드의 차구나 이렇게 인식할 수 있게 그 라이트를 저희들 좀 많이 빛을 활용할 계획이고요. 아까 전에도 우리 인테리어에 있었지만 저희들이 이걸 라이트 아키텍처라고 이름을 이렇게 붙였어요. 그래서 라이트 아키텍처로 스테이트먼트를 향후에도 계속 차종에 이어서 이렇게 나갈 계획입니다. 좀 답변이 되셨을까요? 네. 두 번째 질문 들어볼게요. 디자이너와 엔지니어가 의견이 충돌할 때 디자이너의 입장에서 공학적인 지식이 많은 엔지니어들을 상대하면서 디자이너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도록 의견을 어필할 수 있는 노하우가 있나요? 또는 실무에서 어떤 식으로 의견 충돌을 조율하는지 전준영님께서 질문 주셨습니다. 전준영님 어디 계시죠? 네. 이종근님께서 답변? 최승현님께서 답변하시겠어요? 제가 한번 뭐 말씀을 드려보면은 충돌이 일단 기본적으로 굉장히 많고요. 근데 이제 계속 싸우다 보면은 친해져요. 그 속에서 친해져가지고 왜 그래요 하면서 이제 저는 이제 아무래도 어린 편에 속하니까 저보다 한 연배가 한 10년 위에 엔지니어 분들이랑 이제 하는데 왜 그러시냐고 하면서 이렇게 한번 어깨도 잡고 하면서 그런 대화 속에서 이게 어느 정도 조율이 돼요. 되게 신기하게. 그러면서 조금 서로 양보를 하면서 그 안에서 맞추는 것 같아요. 맞추는 것 같고 그게 이제 아무래도 사람이 하는 일이다 보니까 이 관계가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서로 가까워지고 뭐 예를 들면 뭐 소주도 한 잔 마실 수도 있는 거고 그렇게 하면서 관계가 많이 가까워지는 속에서 이게 되게 신기하게 조율이 된다. 그러니까 인간관계도 굉장히 중요하다. 디자인뿐만 아니라 뭐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네요. 사실은 자동차 디자이너하고 이제 엔지니어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하셨지만 어떤 조직이든 간에 갈등이라는 것은 발생할 수밖에 없고 갈등의 연속을 어떻게 슬기롭게 잘 넘어가느냐 조금 당연한 답변이지만 네, 그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디자인 스케치 하는 거 보고 싶어요라고 학생 어느 분이시죠? 학생? 네. 손들기가 조금 그러시면 네, 그냥 넘어가면 한번 디자인 스케치 하는 거 보여주실 수 있나요? 제가 해도 될까요? 네, 마치 지금 막 처음 들은 것처럼 네. 사실 이 디자인 스케치 하는 것을 그 디자이너한테 직접 이렇게 보는 게 흔한 경우는 아닌 것 같아요. 사실 현업에서도 이게 쉽지 않거든요. 서로 저희들이 보는 게. 이렇게 뭐 이제를 이렇게 세워서 하거나 이런 건 실질적으로 잘 하지 않고요. 자기 자리에서 이렇게 좀 조용히 그리는 편인데 일단 오늘 좀 특별한 날이니까 제가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제가 그림 그리지 않아요. 근데 오늘 또 특별한 날이기 때문에 약간 이렇게 좀 등지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림을 한번 네, 두 분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스케치하는 거 보신 적 있으세요? 저희도 처음이에요. 근데 디자이너지만 이제 남들 앞에서 이렇게 스케치하는 게 이제 보통의 연기로는 안 네, 되고 보통 광고에서 보면 막 한복판에서 다 보고 있는데 막 그리고 그러잖아요. 그러진 않습니다. 보기 쉽지 않아요, 정말로. 네, 사실 자신감 있는 사람만이 제가 자동차를 그릴 때 일단 이렇게 휠부터 먼저 이렇게 좀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휠부터 먼저 이렇게 그리게 되고요. 그 DNA 같은 경우에는 그런 스포티한 그런 프로파일을 갖추기 위해서 사실 저희들 이 거리가 아주 프론트 위라치의 휠 오프닝과 후드 제로일 섹션을 좀 되게 이렇게 낮게 해야 아주 스포티한 차를 구현할 수 있기 때문에 여기를 기술적으로 저희들 좀 많이 얇게 가지고 가고요.
DNA 같은 경우에는 그 포도 쿠페 라이크한 그런 프로파일을 저희들이 구현하기 위해서 이 실루엣에서 아주 좀 아름다운 그런 실루엣을 저희들이 많이 찾으려고 노력을 했어요. 그래서 폰트 윌 센터에서 여기 저희들 대시까지 저희들 대시 2 X3라고 하는데 이 에이필라와 그 프론트 윌 센터가 멀면 멀수록 약간 후륜 같은 그런 차의 어떤 실루엣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 이번에 3세대 플랫폼을 하면서 이 부분에 좀 많이 노력을 했었습니다. 보통 이런 스케치는 한 몇 번 정도 그리신 것 같으세요? 몇 번이라는 게 어떤 얘기죠? 이런 스케치를 네. 굉장히 셀 수 없이 많이 그리셨을 것 같은데 그렇죠. 네, DNA 나오기까지 어떻게 뭐 장수로 표현하기는 힘들지만 아마 뭐 수천 장 그렸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이번에 그 디에로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이 정확히 우리 그 사이드 글라스에서 딱 중심에 이 포인트가 지나갈 수 있게 저희들이 좀 많이 중점을 뒀고요. 그리고 이런 라인이나 그 벨트 라인에서 텐션을 느낄 수 있게 저희들이 약간 율동감을 좀 많이 주면서 디자인을 했었습니다. 그림으로 표현할 수가 없는 컬러나 소재를 담당하신 이정건 디자이너님께서는 조금 약간 감회가 남다르실 것 같은데 어떠신가요? 색깔을 입혀드리겠습니다. 나도 할 수 있는데라는 표정으로 지금 그리고 그 사이드에서는 저희들이 기존의 세단과는 조금 다르게 사이드에서 봤을 때 이 바디의 그 비례가 최대한 납작하게 하기 위해서 사이드 쪽에 사이드 C를 이렇게 좀 스포츠카에 쓰는 사이드 C를 써서 저기 이제 블랙 소재를 쓰면서 바디가 아주 좀 날렵해 보이게 저희들이 그렇게 좀 디자인을 했었고요. 아까 전에도 제가 중간중간에 그 사진 보면서 이야기했었지만 저희들이 이 부분이 그 공력에 아주 영향이 크기 때문에 공력에 아주 좋은 그런 스포일러 같은 그런 그 실루엣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사실 지금 이번에 DNA 같은 경우에는 그 저희들 아키텍처라고 하는데요. 큰 어떤 이런 구와 이런 구의 형상과 또 다른 어떤 구가 좀 합쳐진 듯한 두 개의 큰 이런 구조로 실제로 좀 돼 있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 때문에 저희들이 라인을 이렇게 그었을 때 이 만나는 그 접점이 아주 얇게 이게 좀 표현이 되고요. 다시 이 큰 구가 되면서 이렇게 이 부분이 아주 좀 얇아진 게 이런 조형 때문에 이렇게 좀 디자인이 됐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좀 자세히 보신 분들은 이 하단의 이 라이트 캐쳐가 우리 피펠러 쪽에 이 도 파팅 부분에서 만나지 않는 걸 아마 이렇게 좀 보셨을 텐데 이건 쉽게 이야기를 하면 이런 타원의 구의 형태에서 저희들이 이렇게 종이 한 장을 이렇게 끼웠다고 생각을 하시면 종이 한 장이 이렇게 있고 여기는 지금은 이제 표현이 안 되는데 제일 이 구가 많이 튀어나온 부분에 이 종이가 사실 지나가지 않아서 사실 이런 형상이 좀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 이 바디가 가장 좀 튀어나온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동차 디자인을 전공하시지 않는 분들이 보시면 살짝 듣고서도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제가 사전에 좀 설명을 드려서 그거를 참고로 말씀드리면 기존에는 자동차 디자인에서 뭐 이렇게 그죽이 잡혔다 이런 어떤 그런 부분들을 조금은 디테일을 더 방점을 두고 디자인을 했었다면 지금의 현대자동차에서는 큰 덩어리들을 만나고 약간 붙어 있는 그런 데들을 이렇게 나눔으로써 좀 더 큰 디자인을 하는 개념으로 자동차 디자인을 바라보고 있다라고 저는 좀 이해를 했었거든요. 네. 그렇게 보면 쉽을까요? 네, 뭐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 자동차 디자인이 우리가 오늘 세 분이 나와서 그냥 이렇게 쭉 말씀하셔서 그냥 이렇게 팀원들이 모여서 정한 것처럼 들릴 수도 있는데 현대자동차라는 그 글로벌한 기업이 워낙에 규모가 크다 보니까 DNA 같은 이런 그런
디자인이다라고 경영층과 여러 그 품평하러 오신 분들이 이렇게 좀 선정을 해줘서 지금 D&A이 나올 수 있었다고 생각됩니다. 요 이전 모델 때는 미국 팀한테 밀렸대요. 근데 이번 팀은 이제 한국 본사에서 소위 말하는 따냈기 때문에 그랬을 때 어떤 소감이 어떠셨나요? 사실 저희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경력이 좀 많이 돼서 그런 경쟁에서 뭐 이렇게 이길 때도 있고 잘 안 될 때도 있는데 이번 DM8 같은 경우에는 새로운 분들이 오셔서 새로운 조형, 새로운 디자인 아이덴티티 그리고 뭐 여러 가지 그런 부분에서 이번에 저희들 안이 한국의 그 남양 연구소의 안이 선정이 돼서 저희들 그룹은 아주 기분 좋고 아주 영광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뭐 이렇게 그림 그리는 걸 이렇게 보시면 제가 약간 라인을 좀 길게 쓰는 편인데요. 이 세단 우리 재원 안에서 차를 좀 많이 이렇게 길어 보이게 하려면 이런 라인들이 그 한 바퀴 이렇게 전체적으로 이렇게 돌면서 디자인을 하는 게 아주 중요해요. 그래서 그 프론트 쪽도 저희들이 그 하단 쪽에 그런 부분들, 그다음 사이드 쪽에 사이드 실 이런 라인들, 그리고 리어 쪽에 저희들 이렇게 디퓨저들의 그런 라인들이 길게 아주 이렇게 연결되면서 디자인을 하게 되고요. 이번에 사실 그 아웃사이드 미러 같은 경우에도 좀 플래그 타입으로 약간 좀 특별함을 줬었고, 저희들 아웃사이드 핸들 같은 경우에도 우리 디자이너들이 아주 그 신중하게 고려하면서 디자인을 할 수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사실 조금 뭐 차가 약간 지금 보니까 좀 짧아 보이는데요. 약간 더. 사실 프론트 오방도 저희들 좀 다른 차들에 비해서 스포티한 느낌을 주기 위해서 프론트 오방도 실질적으로 그 LF보다 한 20mm 정도 줄였고요. 저희들 리어 이 미라치 휠 베이스도 그 LF 대비 35mm 정도 내리고 뒤로 밀었고, 우리 전고 같은 경우에도 DN8 소나타에서는 한 30mm 정도 다운시키면서 아주 낮고 슬릭한 그런 소나타를 디자인했고요. 이제 사실 마지막으로 뭐 이렇게 사인하는 게 저희들이 좀 메인인데, 어느 분이 가져가실지 참 궁금하네요. 앰플이 좀 자꾸 부러지네요. 제가 하면 안 되나요? 저도 줄을 수 있습니다. 저도 유명 해외 디자이너들을 많이 인터뷰했는데 이렇게 직접 그리는 거는 잘 흔하게 보지 못해서. 이지현이라고 쓰신 거죠? 네. 지현리. 사실 오늘 뭐 이렇게 주어진 시간이 저한테 사실 많이 없어서 조금 스피드를 좀 내봤고요. 사실 뭐 조금 더 이렇게 시간이 좀 있으면 저도 약간 더 이렇게 신중하게 그린 편인데, 오늘은 약간 느낌 위주로 이렇게 좀 스케치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약간씩 좀 아쉬움이 남지만 시험 관계상 이쯤에서 제가 좀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여기서는 제가 좀 중요하게 좀 생각되는 부분이 사이드 프로파일과 이런 라인들이 다 연결감이 있다는 거, 아마 그림에서도 좀 보면서 좀 느끼셨을 것 같고요. 여기서도 저희들이 강약, 여기서 이제 출발을 해서 YF, LF 때 그런 헤리티지를 디에로 라인에서 저희들이 가지면서, 이게 스타일링에서 크롬이지만 크롬이 가다가 라이팅이 되는, 스타일링이 기술과 만났다는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좀 강조를 했습니다. 네, 그러면 이지현 디자이너님은 저 뒤로 가서 계속 그려주시고요. 저희 네, 이제 마무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맞습니다. 세 분 그냥 앞으로 나와서 같이 마무리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시간 어떠셨어요? 네, 좀 유익하셨을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소나타의 어떤 그 모델을 통해서 하나의 약간 드라마 같은 그런 것을 좀 본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앞으로는 소나타가 좀 다르게 보일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와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 34년 동안 우리를 행복하게 해줬던 소나타, 이제 8번째 만남이 여러분에게 어떤 행복을 드릴지 궁금해지는 시간인 것 같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네. 오늘 네, 긴 시간 동안 소나타의 디자인, 외장 디자인, 내장 디자인, 그리고 색상과 뭐 소재 디자인까지 이러한 여러 부분을 이제 담당했던 디자이너 분들의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참 여러 가지로 좀 신경 쓴 모델이라는 게 이 디자이너 분들의 얘기를 통해서도 알 수 있었는데요. 또 개발 중간중간에 있었던 솔직한 얘기들도 들을 수 있어서 상당히 유익했던 시간이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 8세대를 맞은 소나타 앞으로의 디자인이 이제 어떻게 또 변화하게 될지, 또 변화하고 또 발전하게 될지 그런 부분들이 더 궁금해지는 시간이 아니었나 이렇게 싶습니다. 지금까지 글로벌 오토스 원선웅이었습니다.